원인을 찾았습니다. 미래자동차 본사 지하 연구소 안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 사이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안 나온 애가 뭘 한다고? 비웃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잠시 후 엔지니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베테랑 엔지니어들도 사흘째 못 찾고 있는 걸 단 10분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연구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서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이 학생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 데려와. 앞으로 고아 소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작은 정비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강성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30평 남짓한 정비소였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섞인 공기, 벽에 빼곡히 걸린 공구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아, 일어났냐? 성우가 안쪽 작은 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곧 15살 아들 도윤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작업복을 입는 손놀림만큼은 익숙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김 사장님 차 오는 날이죠? 그래, 기억하고 있었구나. 성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이 정비소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이 아이는 렌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엔진 구조를 외웠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한번 봐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봐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오전 9시 김 사장의 고급 세단이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70평생 이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해온 김 사장은 성우의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성우야, 또 왔네. 요즘 시동 걸 때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말이야. 걱정 마세요, 사장님. 금방 봐드릴게요. 성우는 보닛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엔진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뚜렷한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차를 만져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도윤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성우가 비켜서자 도윤이는 시동을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듣듯이 아주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연료 펌프예요.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력이 불규칙해요. 들리시죠? 탁, 탁 하는 소리가. 성우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불규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5살 소년의 눈빛이 어느새 장인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20분 뒤 도윤이는 연료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차는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김 사장은 감탄했습니다. 야, 도윤이가 이제 아버지보다 낫네. 성우야, 자식 복 있어. 성우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묘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좁은 정비소가 과연 이 아이의 재능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저녁이었습니다. 성우와 도윤이는 정비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아, 성우가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오늘 네가 한 일 봤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요. 아니야. 넌 이미 나를 넘어섰어.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곤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아, 기억해라. 기술이라는 건 말이야.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거야.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래. 차가 고장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우리가 제대로 고치면 그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거지. 그게 기술자의 책임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성우는 혼자 정비소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고속도로에서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사람을 구해냈던 그날. 그때 그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불 속에서 끌어낸 그 사람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은인입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사례를 거절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으려나.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 얼마나 큰 인연으로 돌아올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정비소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윤이가 쓰러지는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윤이의 외침이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도 왔고 단골 손님 몇 명도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윤이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쌍하게 됐네. 이제 저 애는 어쩌려고. 친척도 없다던데. 겨우 중학생인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찍어드린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15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정비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작업대, 아버지가 걸어두었던 공구들, 아버지 냄새가 밴 작업복.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문이 열리며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동료 정비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선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도윤이가 일어섰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집에 가자. 혼자 있으면 안 돼. 괜찮습니다. 전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넌 아직 애야. 어른 없이 어떻게 살아? 박진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정인지 책임인지 아니면 그저 예의인지. 결국 도윤이는 박진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작은 다락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짐을 풀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밥 먹어라. 박진수 아내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수 부부와 그들의 딸, 그리고 도윤이 것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박진수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머리는 조용했습니다. 박진수의 딸은 도윤이를 힐끗힐끗 쳐다봤고 아내는 표정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박진수가 반찬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윤이는 겨우 한 그릇을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다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저 애를 데리고 있을 건데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애 대학 보내야 하고 집도 좁고.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도윤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이는 박진수의 정비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때는 모든 것이 배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허드렛 일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아, 공구 좀 가져와. 도윤아, 바닥 좀 닦아. 도윤아, 부품 좀 정리해. 도윤이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말없이 눈치 보며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수는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는데. 도윤이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 벨트였습니다. 조금만 더 두면 끊어질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저기.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뭐? 타이밍 벨트 같은데요. 박진수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도윤이 말이 맞았습니다. 아, 그러네. 잘 봤어. 박진수는 웃으며 도윤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수의 아내가 반찬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앞에만 반찬이 하나 적었습니다. 눈치챌 만큼 티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도윤이는 많이 안 먹으니까. 아내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밤 아버지 공구함을 몰래 꺼냈습니다. 낡은 렌치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손때가 묻은 그 렌치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도윤아, 학교는 가야지. 박진수가 말했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하면서 돈 벌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도윤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박진수 부부의 다툼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조금만 더 참아줘. 그 조금이 벌써 2달째예요. 도윤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동시에 부담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 말이 도윤이를 붙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재능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도윤이는 매일 밤 아버지 공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5살 소년의 긴 밤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한 대의 고급 세단이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번호판을 보면 서울에서 온 차였습니다. 회장님, 차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뒷좌석에는 6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훈, 미래모빌리티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장 준공식이 2시간 남았는데 기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근처에 정비소 있나? 서재훈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네, 3km 정도 가면 작은 정비소가 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지만 다행히 달릴 수는 있었습니다. 박진수 정비소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정비소에서 바닥을 쓸던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진수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통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일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빨리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수행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당연하죠. 금방 보겠습니다. 박진수는 허둥지둥 보닛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급차를 만져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 보자. 박진수는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수행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박진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도윤이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냉각수 순환 펌프야. 도윤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나설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서재훈이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비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도윤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나이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기 학생, 서재훈이 불렀습니다. 도윤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넌 뭐가 보이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재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진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박진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해봐. 괜찮아. 서재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냉각수 순환 펌프 같습니다. 뭐? 박진수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불규칙해요. 떨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냉각수 펌프 베어링이 마모된 것 같아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재훈은 도윤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확인해봐. 수행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사 정비팀과 통화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이 모델 냉각수 펌프에 알려진 결함이 있습니다.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재훈은 천천히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고칠 수 있니? 부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리지? 30분이면 됩니다. 서재훈은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비소에서 부품 구해와. 긴급이야.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40분 뒤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이는 공구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작업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재훈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소년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장인 같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25분 만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그 이상한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단한데. 서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리 와봐. 도윤이가 다가갔습니다. 서재훈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그룹 회장 서재훈.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내 이름은 강도윤입니다. 도윤이. 서울 본사로 찾아와. 이 명함 가지고 오면 돼. 네. 내 재능이 아깝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 도윤이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재훈은 박진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먼지만 남았습니다. 도윤이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그룹 회장 서재훈. 금박으로 찍힌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박진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안도일까요?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함을 수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른들의 빈말일까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도윤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으라고.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보기로.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도윤이는 명함을 수없이 꺼내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혹시 가서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요? 도윤아, 뭘 그렇게 생각해?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함 때문이라는 것을. 가보는 게 어때? 기회잖아.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요? 그래. 내 재능을 여기서 썩힐 순 없어. 도윤이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이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렌치와 몇 벌 안 되는 옷까지, 그리고 그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박진수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도윤이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불편했지만 그래도 석 달간 재워주고 먹여준 은혜였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윤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태어나서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입구에는 회전문이 돌아가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야?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저,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회장님? 회장님을? 경비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그래? 아니, 정말입니다. 명함 받았어요. 도윤이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경비원이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 증거가 되나? 명함이야 어디서든 주울 수 있지. 제발이요. 정말 회장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도윤이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이는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강도윤 학생이죠? 비서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구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커다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안에는 50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구소장은 도윤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회장님이 또 이상한 애를 데려왔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강도윤 학생이지? 앉아. 도윤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구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나? 중학교 중퇴입니다. 중퇴? 그럼 자격증은? 없습니다. 경력은? 아버지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연구소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뭘 보신 건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테스트는 해봐야겠지.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따라와. 실전으로 봐야 알겠어. 지하 연구소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차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여기저기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연구소장이 한 대의 차를 가리켰습니다. 저 차는 리콜 직전이야. 문제가 뭔지 찾아봐. 베테랑 엔지니어들도 사흘째 못 찾고 있어. 도윤이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엔지니어 서너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려는 듯 했습니다. 중학교 중퇴가 뭘 안다고.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도윤이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시동을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도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 진동, 미세한 떨림.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 낭비네. 연구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뭐? 전자제어 모듈입니다. ECU 센서 값이 불안정해요. 배선 접속 불량입니다. 연구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배선 접속 불량입니다. 연구소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센서 값이 튈 때마다 엔진 회전수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15살이 이걸. 연구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서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연구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재훈은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그리고 연구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 데려오세요. 정식으로. 도윤이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재훈의 집무실이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도윤이라는 학생 신상 조사 좀 해주세요. 네, 회장님. 어느 정도까지 알아볼까요? 가족관계, 학력, 그리고 부친 성함까지 자세히 부탁합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서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년에게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이틀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서재훈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부친 강성호, 수개월 전 사망. 그 이름이었습니다. 강성호. 서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재훈은 지방 공장 시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회장님, 졸지 마십시오. 운전기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서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나 조심해서. 그때였습니다. 쾅!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뒤집혔습니다. 으윽! 서재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피 냄새가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났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차 안에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서재훈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재훈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만 봤습니다. 불이 번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비켜주세요. 남자는 공구를 들고 차 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연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세요. 남자가 서재훈을 끌어냈습니다. 안전벨트를 칼로 끊었습니다. 서재훈을 업었습니다.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뛰었습니다. 쾅! 차가 폭발했습니다. 서재훈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흘 뒤 병원이었습니다. 서재훈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감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드셨습니까?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를 구해준 분은 어디 계십니까? 병원 로비에 계십니다. 회장님 깨시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셔오세요. 당장. 잠시 후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재훈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누워 계세요. 남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성우입니다. 강성우 선생님,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서재훈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강성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저는 그냥 정비사입니다. 차 고치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강성우는 웃었습니다. 회장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연락처라도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잘 사시는 모습이 보답입니다. 강성우는 그렇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따라가서 주소라도 알아오게 서재훈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강성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재훈은 그 후로도 찾았습니다. 강성우라는 이름으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고 정확한 주소도 몰랐으니까요. 결국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에서 저를 구해주신 강성우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재훈은 눈을 떴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친 강성우, 수개월 전 사망.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찾았는데, 이제 와서 찾았는데,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강성우 선생님 묘소 위치 알아봐 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서재훈은 직접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긴장하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앉아라, 도윤아. 서재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 아버님 성함이 뭐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강성우입니다.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재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서재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10년 전에 나를 살렸어. 불타는 차에서 끌어내 주셨지.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살해하려고 했어. 뭐든 해드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어. 당연한 일 했다고, 그냥 가시겠다고. 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찾았어. 강성우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셨다고요? 그래.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어.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 도윤이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재훈은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2번이나 너희 집안 신세를 졌구나. 아버지한테는 목숨을 비쳤고
아들한테는 회사를 빚졌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서재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듯이 나는 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낼 거야. 그게 내가 내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살 소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서재훈이 다시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회장실 소파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 안내서, 해외 유학 프로그램 자료, 장학금 신청서까지. 이게 다 뭐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내 미래야.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공대, 미국 MIT, 일본 도쿄 공대, 모두 자동차 공학으로 유명한 곳들이지. 서재훈은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먼 얘기예요.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저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어요. 그런 건 다 해결할 수 있어. 검정고시 준비시켜줄게. 영어도 과외 선생님 붙여줄게. 학비는 내가 낼 거고. 안 됩니다. 도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여기 데려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 은혜는 이미 갚으신 겁니다. 서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이건 빚 갚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투자야. 내 재능에 대한 투자지. 서재훈은 도윤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기술로 사람을 살렸어. 너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제대로 배워야 해. 이 작은 연구소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말이야.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 그냥 잘 배워서 돌아오면 돼. 그리고 언젠가 이 회사를 맡아줘. 회사를요? 그래. 10년 후에 돌아와. 그때 이 회사 네가 책임져줘. 도윤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네가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서재훈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서 생각해봐. 하지만 도윤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내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기숙사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기회가 오면 잡아라.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도윤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가겠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재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조건? 빌려주시는 거예요. 학비도 생활비도 전부 빌려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일해서 다 갚을게요. 도윤아,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배울 수 있어요. 제발이요. 서재훈은 웃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알았어. 빌려주지. 하지만 이자는 없다.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출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고 짐을 쌌습니다. 도윤이에게는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서재훈이 도윤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평생 처음 이런 곳에 와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으로 된 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먹어. 서재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긴장해서 포크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도윤아, 네. 앞으로 10년은 힘들 거야. 외롭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견뎌라.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믿어. 서재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시계였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회사 세웠을 때 샀던 시계야. 너한테 주고 싶어? 회장님, 이건 너무. 받아. 그리고 10년 후에 돌려줘. 그때 네가 이 회사 회장이 되는 날 말이야. 도윤이는 시계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속할게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서재훈이 직접 배웅을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다 챙겼니? 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다 들어줄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윤이는 인사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서재훈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10년 후에 꼭 돌아올게요. 기다릴게. 서재훈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재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성우 씨, 아드님 잘 키우겠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재훈은 혼자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강성호의 묘 앞이었습니다. 성호 씨,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서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로 키우겠습니다. 그게 제가 선생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재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성호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 위 비행기 안에서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무덤도 작은 정비소도 모든 게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독일 미넨의 한 대학 강의실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동양인 남성이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 관리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청중석에는 100여 명의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제 자동차 학회였습니다. 기존 냉각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신소재 기반 냉각 시스템은 효율을 4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 박사님, 이 기술을 실제 양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도윤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박사, 우리 회사로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깝습니다. 박사님 같은 인재가. 도윤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정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미래 모빌리티를 쳤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대규모 리콜 사태, 주가 30% 폭락, 서재훈 회장, 이사회 압박받아, 도윤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모델 출시 후 엔진 결함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10만 대가 판매된 상태였습니다. 리콜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도윤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기사를 열었습니다. 서재훈 회장 건강 악화설, 최근 공식 석상 불참 잦아져. 도윤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즉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 강도윤입니다. 뉴스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고 있구나. 걱정 마.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할게. 너는 학업에만 집중해. 곧 졸업이라며? 축하한다. 그런데 도윤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구나. 10년이 다 됐어. 약속 기억하지? 서재훈. 도윤이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돌아갈 때가 됐구나. 다음 날 도윤이는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박사과정 중단하겠습니다. 뭐? 자네가 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자네 논문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아나? BMW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게. 자네 자리는 항상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짐을 쌌습니다. 10년간 모은 책들, 연구 자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렌치.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그 시계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릴 시간이야. 도윤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스승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였습니다. 자네 정말 가는구나. 네, 교수님.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할 건가?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회사를? 네.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분의 회사입니다.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걸세. 세계 최고의 기술자니까.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내가 30년간 가르친 학생 중에 자네가 최고였어. 도윤이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1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공항 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건물들이 더 높아졌고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윤아, 회사로 바로 와. 기다리고 있마. 다시 서재훈. 도윤이는 택시를 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본사로 가주세요. 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회사요? 리콜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네, 그곳입니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살 때 처음 왔던 이 길이네. 그때는 겁이 났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이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작이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훈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도윤아.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돌아왔습니다. 도윤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회장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네가 돌아와서 이제 괜찮아. 서재훈은 도윤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네가 이 회사를 구해줘야 해. 할 수 있겠니? 네, 회장님. 제가 해내겠습니다. 도윤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의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강도윤 박사입니다. 서재훈이 도윤이를 소개했습니다. 해외에서 자동차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번 리콜 사태 해결을 맡게 됐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 임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 애송이한테 회사 운명을 맡기시겠다고요? 최상무 말 조심하시죠. 서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베테랑 엔지니어들도 못 찾은 문제를 이제 막 돌아온 젊은이가 해결한다고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가 뭐 대수입니까? 현장을 알아야죠.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요. 도윤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재훈이 입을 열려는 순간 도윤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3일만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일 안에 원인을 찾아내겠습니다. 만약 못 찾으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뭐라고? 최상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찾아낸다면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좋아. 해봐. 어디 한번 천재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괜찮겠니? 3일은 너무 짧은데.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내겠습니다. 믿는다. 서재훈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이는 연구소에 틀어박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데이터를 모두 불러왔습니다. 300대가 넘는 차량의 고장 기록, 운행 기록, 센서 데이터까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눈을 부릅뜨고 집중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됐고 수염이 자랐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는데.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거야.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는 엔진 온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온도가 급상승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연료 분사 타이밍이 문제였어. 도윤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열어봤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찾았다. 도윤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일째 아침 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벌써 포기했나? 애초에 무리였지. 도윤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서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이 발표해봐. 도윤이가 일어섰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엔진 제어 유닛의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연료 분사 타이밍이 특정 조건에서 잘못 계산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일 때, 그리고 엔진 회전수가 분당 3000회 이상일 때, 이 두 조건이 겹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엔지니어들도 그건 다 확인했어. 최 상무가 반박했습니다. 확인은 하셨지만 두 조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테스트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윤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겨울철 고속도로 주행 시에만 나타납니다. 실험실 테스트로는 잡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하드웨어 교체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네. 제어 유닛 소프트웨어만 수정하면 됩니다. 비용은 하드웨어 리콜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도윤이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미 수정 프로그램을 만들어뒀습니다. 테스트 차량에 적용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테스트해 봅시다. 서재훈이 말했습니다. 1시간 뒤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연구소장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 상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강 박사님.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석 달간 못 찾은 걸 3일 만에.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아니야. 서재훈이 말했습니다. 실력이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이야. 회장은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최 상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강 박사님, 괜찮습니다. 저도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재훈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고했어, 도윤아.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서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 내 소식이 퍼지면서 말이야. 다행입니다. 도윤아. 네, 회장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렸듯이 너도 이 회사를 살렸구나. 도윤이는 대답 대신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미래모빌리티 리콜 사태 해결책 찾아. 해외 출신 천재 엔지니어가 3일 만에 원인 규명. 주가 20% 급등.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리콜 사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주가는 완전히 회복됐고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도윤이의 이름은 업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천재 엔지니어, 회사를 살린 구원투수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재훈이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회장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재훈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 무슨 결정이요? 나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퇴임한다. 그리고 네가 차기 회장이 돼.
도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회장님, 그건 놀랄 것 없어. 이미 이사들도 다 동의했어. 하지만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능력이 중요하지. 너는 이미 증명했어. 서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자신이 없어. 회장님, 괜찮아. 나는 이제 쉬고 싶어. 그리고 네가 있으니 안심이야.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나? 서재훈이 물었습니다. 부담됩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사람의 회사입니다. 제가 지키는 게 맞습니다. 서재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하지만 모두가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혈연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25살 젊은이한테 이 큰 회사를 맡긴다고요? 주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회의실은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서재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불타는 차 안에 갇혀 있었죠. 이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정비사가 목숨 걸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분 이름은 강성호. 도윤이의 아버지입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찾았습니다. 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도윤이는 이 회사를 2번 살렸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한 번은 본인이. 이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제 아들로 생각합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서재훈이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사회에서 반대하신다면 저도 주주총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이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재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서재훈은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후임 회장으로 강도윤 박사를 추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박사는 올해 25입니다.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재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능력과 책임감입니다. 그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강 박사는 최근 리콜 사태를 3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회사를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강 박사의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죠. 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아들을 제 아들로 삼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강도윤 박사를 믿어주십시오. 서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장내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아, 나와봐. 서재훈이 손짓했습니다. 도윤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술로 사람을 살렸듯이 저도 기술로 이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92%였습니다. 도윤이는 미래모빌리티 그룹의 새 회장이 됐습니다. 최연소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재훈과 도윤이는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축하한다, 도윤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편하게 불러. 서재훈이 웃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아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물론이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도윤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15살 때 처음 여기 왔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기억해. 작은 소년이 명함 하나 들고 왔었지. 그 명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야. 내 재능이 내 인생을 바꾼 거야. 서재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 나는 옆에서 지켜볼게. 네,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취임 후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큰 책상,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버지의 낡은 렌치였습니다. 도윤이가 10년간 간직해온 그 렌치였습니다. 누군가 꺼내서 이곳에 놓아둔 겁니다. 서재훈 회장님이 두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렌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손때가 묻은 차가운 쇠붙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치를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회장실에 둔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오전 9시 서재훈이 찾아왔습니다. 첫 출근 어때? 적응되니? 아직은 낯설어요. 도윤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서재훈은 렌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뒀네. 아버지 유품이에요. 늘 곁에 두고 싶어서요. 그래, 잘했어. 초심을 잊지 말라는 뜻이겠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오늘부터 난 자문 역할만 할 거야. 중요한 결정은 네가 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도윤이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서재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오전 10시 첫 임원 회의였습니다. 도윤이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첫 지시사항이 있으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네.
연구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2배요? 그건 너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술이 최고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도윤이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립니다. 좋은 기술은 회사도 살립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드시게요? 네, 왜요? 안 되나요? 아니, 보통 회장님들은 별도로. 저는 직원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괜찮죠? 도윤이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와, 회장님이 여기서 밥 먹으신대. 젊으셔서 그런가? 원래 정비사 아들이라던데. 서민적이신가 봐. 도윤이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셔도 돼요? 물론이죠. 같이 먹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도윤이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요? 일하기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특히 회장님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직원들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방 공장 시찰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공장장이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도윤이는 한 대의 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닛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손으로 엔진을 만져봤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차 냉각수 호스 체결이 약한 것 같은데요. 네. 검사는 다 통과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공장장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공장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진짜 기술자시네. 책상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서재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단골 한식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바빴지만 좋았어요. 공장도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직접 차를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역시 현장이 중요해요. 서재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닮았구나. 성호 씨도 그랬어. 항상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 그러셨나요? 응. 차는 사람이 타는 거라고. 그래서 한 대 한 대가 소중하다고 하셨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대 한 대 정성껏 만드는 회사로요.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혼자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살려주신 분 회사를 제가 맡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무서워요. 도윤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거 잊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서재훈이 준 그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 주신 분이 이제 제 아버지가 됐어요.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서재훈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 너 혼자 오는 것 같아서 따라왔어.
서재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호 씨, 저 서재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 잘 키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로비가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한쪽 벽면에 작은 전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렌치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명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시 창립 정신. 그 옆에는 작은 정비소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성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최연소 회장 체제 순항, 업계 1위 탈환 목표 선언, 기술 중심 경영 1000명. 도윤이는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 낡은 렌치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이 25살 회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가난한 정비소에서 시작된 작은 기술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기업의 운명을 모두 바꾼 이야기. 그리고 피가 아닌 인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을 지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